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입벌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말은 입만 벌리면 구라라는 줄임말인데요. 전 남친이 바로 입벌구 그 자체였어요. 그때는 저도 20대라 철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현란한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연애 경험도 많지 않았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 생활을 할 때였어요. 회사 동료와 함께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취미 소모임에 들어갔습니다. 모여서 와인도 마시고 전시회나 음악회를 함께 다니는 모임이었죠. 20대 후반에서 30대의 직장인 남녀가 모인 모임이다 보니 솔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썸을 타다가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전 남친은 게임 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누구한테나 말을 붙이는 활발한 성격의 남자였어요. 제가 성격이 좀 낯가림이 심하다 보니 저랑 다른 성향의 남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모임이 끝나고 뒤풀이를 할 때면 항상 제 옆에 앉아서 말을 붙여주는 거예요. 저는 내심 좋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뿐만이 아니라 미술이나 음악, 심지어 와인도 아는 게 많은 것처럼 보였어요. 중요한 건요, 많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정확히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짜증나는 것은 거짓말이 몸에 배어서 허언증 환자가 숨쉬는 것처럼 구라를 친다는 것이죠. 어이, 수영씨, 지금 다 왔어. 금방 도착해. 이 다 왔어, 금방 도착해라는 말은 연애 내내 데이트할 때마다 들었던 말이에요. 하지만 항상 30분은 기본으로 늦게 약속 장소에 나타났어요. 나중에는 제가 그냥 30분을 늦게 나갔다니까요. 그러면 또 자기는 엄청 일찍 나온 것처럼 온갖 유세를 떠는 거죠. 이거 봐라. 내가 오늘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1시간은 기다렸어. 이런 남친이 어디 있냐? 진짜 수영씨는 복 받은 줄 알아야 해. 또 설레발은 얼마나 잘 치는지요. 내가 이번 수영씨 생일에는 정말 큰 거 하나 준비하고 있어. 이번에 출시되는 게임만 성공하면 회사에서 보너스가 엄청 나오거든. 뭐 어디 유럽으로 여행을 갈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것도 다 구라였죠. 게임 회사에 다닌다는 말도 알고 보니 동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이번 게임이 실패한 게 무슨 마케터 잘못이라고 하잖아. 내가 누구야? 그 말 듣고 회사를 다닐 수 없잖아. 바로 사표 내버렸지. 아마 내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회사 난리도 아닐걸. 나 같은 인재를 놓치고 아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을 거야. 지금 잠시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좀 쉬고 있는 거야. 이번엔 유럽 여행은 못 가지만 내가 다시 취직하면 그땐 명품 핸드백 내가 사줄게. 그런데 이 허세가 제 친구들을 만나면 더 심해진다는 게 함정이었어요. 중고 거래에서 산 가짜 명품 시계나 가짜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 이 가방이요? 예전에 영국에서 어학 연수할 때 빈티지 마켓에서 어렵게 구했어요.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진짜 명품이죠. 어머, 지난번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갔다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 영어 잘 못 알아듣는다고 저한테 말했는데. 자기가 말한 거짓말을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수영 씨,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 허언증의 허세 끝판왕 아니야? 저런 남자는 백날 가야 안 변해. 가장 큰 문제는 급기야 여자 문제까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야, 나 못 믿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이수영뿐이야. 나한테 이 세상 여자들은 그냥 다 지구 생명체일 뿐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 연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믿음과 신뢰. 그게 없으면 남남이나 마찬가지야. 야,
인간이 어떻게 입을 열면 그냥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렇게 청산유수 거짓말을 하냐? 니네 집안 그렇게 강남에서 잘 살아서 집안에 차가 몇 대가 있다면서 너는 왜 맨날 뚜벅이로 데이트 나오냐? 잘 사는 부모님이 용돈은 안 주신다니? 왜 항상 데이트할 때면 카드가 한도 초과가 되는데? 그리고 지구 생명체들은 왜 그렇게 자주 연락하고 술 마시고 클럽 가는데? 믿음과 신뢰? 네가 지금까지 말한 단어 중에 제일 어이없어. 믿음과 신뢰라는 단어 뜻은 알고 떠드는 거니? 그냥 계속 네 거짓말에 넘어가는 지구 생명체들이랑 어울려서 놀다가 지구에서 사라져버려.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면 정말 면상을 갈겨버릴 테니까 꺼져버리라고. 입만 열면 개구라를 치던 전 남친과는 그렇게 쫑을 냈습니다. 그런 인간과 한때 연애를 했던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만 인생의 나쁜 경험은 또 그 나름대로 교훈을 주잖아요. 적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깨달음을 주었죠. 그리고 다행히도 그 교훈을 바탕으로 정반대의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제 평생의 짝꿍은 허세의 희응도 구라의 기억도 모르는 남자입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그야말로 원만한 성격의 남자예요. 직장 동료가 제 전남친의 입벌구 스토리를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뒤로 한동안 남자라면 손사래를 쳤었거든요. 당연히 연애도 하지 않고 있었고요. 내 대학교 2년 선배인데 내가 보증한다니까. 왜 부모님이 사이가 좋은 집안 남자들 특징이 있잖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잘하는 걸 보고 자라서 사랑을 주고받는 게 어떤 건지 아는 남자들. 친구든 연인이든 관계를 맺는 데에 꼬인 게 없어. 특별히 결핍이 없이 자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밝고 긍정적이야. 동료의 말처럼 남편을 만나면 마음을 참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안이 떨어져 있을 때 더욱 마음을 놓이게 만드는 남자라고 할까요? 요리하는 것을 특히나 좋아하는 남자여서 데이트를 할 때는 요리 재료를 사서 음식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난 내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맛나게 먹는 모습 볼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래서 지금 다니는 직장 정리하고 작은 음식점 해볼까 하는데 수영이 생각은 어때? 자기 요리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좋아하긴 할 것 같은데 음식점이 쉽지 않을 텐데 몸도 고되고 자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지. 회사 다니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보려고 해. 그래서 우리 결혼 좀 앞당겨서 하면 어떨까? 아무래도 회사 다닐 때 결혼 먼저 하고 나서 가게를 오픈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은 모든 일을 섣불리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허황된 목표에 들뜨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무엇을 하든 꼼꼼하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이라 남편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줬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만난 예비 시댁 식구들도 역시 남편과 비슷한 결의 사람들이었죠. 부모님과 위로 4살 터울의 형이 있는데 이미 결혼한 지 4년이 되셨더라고요. 이름이 수영이라고 했나? 큰며느리는 이름이 화영인데 무슨 자매 이름 같네. 큰애가 이제 몇 살이니? 아, 어머님, 제 나이도 모르신다니 섭섭해요. 제가 벌써 33살이라고요. 5살 차이가 나네요. 이제 동서가 들어와서 제가 너무 좋으네요. 며느리가 혼자여서 제가 좀 외로웠거든요. 아무리 시댁 어른들이 잘해주셔도 말이에요. 어머님, 이 얘기는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저는 외동딸로 자라서 언니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저도 좀 든든한 느낌이 드네요. 잘 부탁드려요. 상견례장에서 만난 예비 시댁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로 바로 가족단체 모임방에 초대가 되었어요.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는 정도였어요. 형님은 나이 차이가 적지는 않아서 처음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기도 하며 결혼식 준비도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해주셨죠. 신혼여행은 좀 무리를 해서 하와이로 다녀왔어요. 남편이 음식점을 시작하면 당분간 여행을 가기는 힘들 것 같아서요.
정말 날씨도 그렇고 그야말로 꿈 같은 신혼여행을 보내고 왔답니다. 그래서일까요? 허니문 베이비가 선물처럼 저에게 내려왔어요. 병원에서 임신 5주차를 확인한 순간 너무 기쁘더라고요. 시댁 가족 단톡방에 초음파 사진을 올렸습니다. 시부모님들은 거의 난리가 났죠. 아무래도 우리 가게가 잘 될 징조인가 봐. 그런데 가게 오픈 준비로 내가 주말도 없이 바쁠 텐데 당신 혼자 주말에 있으려면 심심하지 않겠어? 그렇다고 가게에 나오라고 하기엔 아직 안정해야 하는데 힘들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형님이 주말에 우리 집으로 놀러 오신대. 이번 기회에 형님하고 친하게 지내볼게.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회사를 정리하고 가게 오픈 준비에 정신이 없었죠. 신혼집들이는 남편도 바쁘고 저도 임신 초기라 시댁 식구들을 따로 부르지는 않았어요. 가게 오픈 자금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서 신혼집은 작은 빌라 전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지은 지 몇 년 안 된 빌라여서 깨끗하고 구조도 좋게 빠져서 저희는 나름 인테리어로 신혼 분위기를 내고자 했죠. 형님이랑 둘만 있게 되는 경우는 처음이어서 어설프지만 나름 과일이랑 다과를 준비했어요. 어머머, 집이 너무 아담하다. 이거 완전히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대학생들이 동거하는 자취방 같은데? 아우, 이렇게 좁은 집에서도 신혼살림을 차리는구나. 여기 둘이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아? 어머머, 여기에 아이까지 태어나면 3명인데? 어떻게 살아? 저희 집이 그렇게 아담한가요? 그래도 방이 2개나 있는데요. 거실도 있고 베란다까지 있어서 둘이 살기엔 좁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나도 안방이 넓어서 아기 침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보통 제 친구들도 이 정도 크기에서 신혼살림 시작하는 경우는 흔해요. 정말?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좁은 집에 가본 적이 없어서 너무 신기하다. 내 친구들은 최하 32평에서 시작하던데 우리가 너무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나? 순간 이거 뭐지? 이거 기존 제압용인가? 아니면 정말로 소문으로만 듣던 금수저 집안의 딸인가? 여러 가지 물음표가 뇌리를 스치더군요. 범수 씨한테 아주버님 댁 사전 정보가 너무 들은 게 없어서 형님 집은 넓으신가 봐요. 아우, 뭐 그렇게 넓진 않은데 딱 둘이 살기 적당해. 방 4개, 욕실 2개. 각자 취미방 하나씩 있어야 하고 내가 옷이 좀 많아서 드레스룸으로 따로 방을 빼야 하니까 50평도 좀 빡빡한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래. 신혼집으로 들어와서 살았으니 이제 좀 지겹지. 다음엔 60평대나 70평대로 갈까 고민 중이야. 아, 그러시구나. 아주버님이 사업이 잘 되시나 봐요. 아이 뭐 나한테 사업 어렵다는 소리 안 하는 거 보면 꽤 잘 굴러간다는 거겠지. 나야 매달 주는 생활비로 부족한 것 없이 사니까. 난 친정집도 그렇고 태어나서 돈 걱정은 해본 적이 없어. 도대체 태어나서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실제 한다는 게 처음엔 신기했어요. 와, 진짜요? 형님 인생 완전 대박이시네요. 돈 걱정 없는 인생이라니 아주버님은 성격도 좋으시잖아요. 내가 좀 다 가진 편이긴 하지. 그런데 내가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빈손으로 왔는데 집이 너무 좁아서 뭘 사줘도 놓을 데도 없겠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 글쎄요. 당장은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그럼 돈으로 줄까? 요즘엔 집들이 선물로 보통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겠네. 네? 돈이요? 에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보고 필요한 거 나중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뭐 그러든지. 아, 일단 좀 밖으로 나가자. 답답하다. 넓은 카페에 가서 맛있는 디저트 먹는 거 어때? 그렇게 답답하세요? 그런데 제가 형님 오신다고 과일이랑 디저트 준비했는데. 에이, 그러지 말고 내가 차 가지고 왔으니까 청담에 있는 새로 생긴 디저트 카페 가보자.
거기 사장이 내 대학교 동창인데 이번에 인테리어 완전 끝장나게 했나 봐. 아, 오늘 내가 타고 온 차도 한번 구경해봐.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인데. 아, 동서는 차가 뭐야? 아, 저는 차가 없어요. 빌라의 주차 자리도 한 대만 가능해서. 범수 씨 일할 때 쓰는 차 한 대로 정리했어요. 아우, 차 없으면 너무 불편한데. 임신까지 했는데 지하철에 버스 타고 다녀야 돼? 나는 대중교통 요금이 얼만지도 몰라. 하긴 학교 다닐 때도 기사가 운전하는 차 타고 등하교 해서 대학 다닐 때 잠깐 타보고는 그 이후엔 타보지를 않았네. 어머, 좀 궁금하긴 하다. 오늘은 제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서요. 형님 친구 카페는 다음에 구경 가는 거로 할게요. 아니, 우리 시댁이 이렇게 대단한 집안과 사돈을 맺었단 말인가요? 형님 말만 들으면 땅에 발 디딜 틈도 없었던 명문가 따님이신 건데요. 잠깐 전남친의 향기와 비슷한 느낌이 살짝 들었지만 저의 과민한 반응이라 생각했어요. 오늘 형수님 왔다 가셨어? 맛있는 거 배달이라도 해서 먹지 그랬어. 내가 여유가 있었으면 좀 준비를 해놓고 나갔을 텐데. 아니, 오셔서 금방 가셨어. 그런데 형님네 친정이 엄청 잘 사시나 봐. 혹시 내가 아는 재벌집인가? 아니면 어디에 빌딩이라도 하나 갖고 계셔? 글쎄, 결혼할 때 호텔에 사기는 했지. 뭐 넉넉하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닐걸? 아이, 나도 자세히는 몰라. 사돈을 내가 만날 일이 없잖아. 왜? 형님이 친정 자랑했어? 아니 뭐 우리 집이 너무 작다고 답답하다고 하셔서 말이야. 형수님이 넓은 아파트에 살다가 뭐 작은 빌라에 처음 와봐서 그랬나? 그렇게 형님과의 단독 만남은 끝이 났죠. 그런데 웃긴 건 집들이 선물을 진짜로 현금으로 보내주셨어요. 하도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자랑하시기에 차원이 다른 현금을 주실 줄 알았더니 1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네, 형님도 집들이 선물은 보통 사람의 레벨이었네요. 하하. 여기까지는 나름 귀여운 면모를 지니고 계시구나 했죠. 그 이후에도 형님은 잊을만 하면 주말에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임신 6개월이라 한참 제대로 먹지를 못할 때였어요. 너무 집에만 있어도 안 좋아. 차라리 걸어 다니는 게 아이한테도 좋고 동서한테도 좋아. 우리 백화점 쇼핑이나 나가는 거 어때? 그럴까요? 저도 아기 육아용품 아이 쇼핑이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형님은 집 앞까지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형님은 밥부터 먹자고 하시더군요. 며칠 전부터 양장피가 먹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강남의 유명한 차이나 레스토랑에 갔어요. 저는 소화가 잘 안 돼서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여기 셰프가 호텔 출신이라 예약하기도 힘들어. 오늘은 내가 특별히 지인 찬스 써서 예약 없이 바로 들어온 거야. 그런데 동서가 이렇게 먹질 못하니 너무 아깝네. 그런데 계산을 하러 가시더니 지갑을 깜빡 잊고 차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뭐 일단은 제가 먼저 계산을 했죠. 저는 겨우 군만두 반쪽짜리만 먹었는데 말이죠. 그리고는 백화점으로 갔어요. 쇼핑도 보는 눈을 높여야 제대로 살 수 있어. 동서는 백화점 명품관 다닐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 아니야. 이번에 내 덕분에 구경이라도 좀 해봐. 형님, 저도 명품관 구경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친구들하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아기용 육아용품을 좀 보고 싶은데요. 노노, 동서가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특별 VIP 고객에게만 보여주는 리미티드 모델들이 있다고. 육아용품 보고 싶다고? 알았어, 나만 따라와봐. 정말로 형님이 데려간 곳은 육아용품이 무슨 어른 옷보다 비싼 건 말할 것도 없고 유모차 한 대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그마저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구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뭐 하나 사주고 싶어도 동서가 부담 느낄까봐 조심스럽네. 형님, 저는 부담 하나도 느끼지 않는데요.
신생아 모자랑 신발이라도 하나 사주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양장피에 볶음밥, 짜장면, 군만두 값은 받아야겠다. 저도 생각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우리 뱃속의 아기를 위해 뻔뻔스러움을 좀 장착했습니다. 모자, 신발? 그런데 아직 아기 성별도 모르잖아. 모자는 그렇고 성별을 몰라도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 유모차 어때? 형님, 정말요? 와, 너무 감사하죠. 이 브랜드 유모차 정말 유명하잖아요. 바로 넙죽 받겠다고 했죠. 강남 엄마들이 백화점 오픈런을 한다는 브랜드였어요. 형님이 예약을 걸어주셨죠. 직원이 한 달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한 달이 대수인가요? 제가 형님을 오해했구나 싶었어요. 그날은 형님의 명품백 자랑을 아주 기꺼이 웃으면서 들어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유모차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저희 집에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물건이 없어서 계속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더니 제가 원했던 모델이 단종이 되었다나요? 저는 출산일이 가까워져서 형님과 따로 만날 일이 잘 없었어요. 유모차는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대신 출산 축하 선물로 형님은 모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는 형님과 만날 일이 시댁에 갔을 때 말고는 없어서 형님의 해맑은 자랑은 시댁에서만 간간히 들을 수 있었죠. 어머님, 이번 일요일에 저희 유럽으로 여행 가요. 이가 특별히 휴가를 열흘이나 냈지 뭐예요. 이탈리아 찍고 그리스 산토리니 섬으로 갈 거예요. 어머, 동서는 깐난하기 때문에 여행은 엄두도 못 내겠다. 신혼여행이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 아니야? 형님 말대로 그러네요. 아기가 아직 너무 어려서 해외는커녕 국내 여행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 형님, 다음 주 일요일이면 우리 윤서 돌잔치인데요? 내가 국적기 직항 아니면 비행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거든. 아무리 퍼스트 클래스라고 해도 비행기는 역시 피곤해. 근데 퍼스트 클래스 자리 남는 게 딱 그날 하루밖에 없더라고. 이 사람이 휴가를 또 쉽게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돌잔치에 못 오면 돌반지라도 좀 주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탈리아 그리스 여행 선물로 무슨 이상한 도자기 인형을 주더라고요. 돌잡이 아이가 갖고 놀 수 없는 인형이었죠. 그때 이후로는 저도 형님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일은 핑계를 대서 거절을 했어요. 물론 만나지 못하면 형님은 전화를 걸어서 시도 때도 없이 세상 편한 자랑을 하셨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또 그러려니 하면서 적응이 되기도 했죠. 아이가 커가면서 저도 정신이 없었고 남편도 가게 때문에 한창 바쁠 때였죠. 그런데 남편의 가게가 겨우 자리를 잡았나 싶은 시기에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돌았어요. 사람들 자체가 모일 수가 없으니 음식점은 바로 타격이 왔어요. 그렇다고 가게를 접을 수는 없고 가게를 차릴 때 빌린 은행 융자금 이자를 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정말 피가 바짝바짝 말리는 나날이었어요. 언제 끝날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었죠.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처분하려고 내놨지만 어느 누구도 그 시기에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은행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았어요. 한 달 후에는 전세 빌라에 차 앞 딱지가 붙게 될 지경이었어요. 어머님 생신이시라 시댁에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여기저기서 망해 나간다고 하던데 니들은 좀 어떠니? 지난번에 전화로는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저녁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줄었지. 그렇다고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주방은 돌아가야 하니까 사람은 계속 써야 하고 홀에서 일하는 사람들 거의 정리했어. 나랑 직원 한 명이 일하고 있고. 여보,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 가게를 내놓긴 했어요.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다니던 레스토랑은 포장 배달 시작해서 오히려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던데? 와인이랑 안주랑 세트로 만들어서 판매하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먹기 좋다고 아주 불티나게 팔리나 봐. 나도 몇 번 와인이랑 안주 포장해서 마셔봤더니 너무 괜찮더라고. 레스토랑에서 마시면 10만 원은 내야 하는 걸 7만 원에 마실 수 있으니 완전 개꿀이지 뭐. 어머, 동서, 지금 시켜서 마셔볼래? 내가 특별히 쏠게. 아니요. 윤서도 있고 오늘 술 마시긴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 제가요. 오늘 어머님 생신 선물 뭐 갖고 왔는지 보세요. 이거 백화점에 이번 시즌 처음 들어온 가방이에요. 어때요? 너무 근사하죠? 어머님 거 사면서 제 것도 하나 샀어요. 어머, 그런데 동서 가방은 어디 있어? 가방이 따로 없는 거야? 윤서 기저귀 가방이 다야? 서방님한테 가방 하나 사달라고 해라. 형님, 그만 좀 하세요. 지금까지 저랑 범수 씨가 가게 장사 안 돼서 걱정하고 있는 거 못 들으셨어요? 아니,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음 달이면 집에 차 앞딱지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한가하게 와인 마시자는 소리가 나오시냐고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깜짝이야.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서방님네 가게 장사 안 되는 게 내 탓이야? 동선에 어렵다고 그럼 가족 모임에서 다 같이 울고 있어야 돼? 큰애야, 그만해라. 작은애가 요즘 힘들어서 얼굴도 반쪽이 됐구만. 큰애 네가 손윗 사람인데 작은애 마음을 좀 헤아려야지. 어머님도 제가 선물한 가방 좋다고 하셔놓고는 왜 동서 편을 드세요? 저 정말 섭섭해요. 제 남편이 돈 잘 버는 걸 일부러 숨겨야 되는 거예요? 재수 씨, 제가 제 사업이 바빠서 범수가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네요. 이 사람이 일부러 재수 씨한테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오랜만에 어머니 생신 때문에 모였는데 큰 소리 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잠깐 나랑 나가서 얘기 좀 해. 아주버님은 형님과 함께 베란다로 나가더군요. 아주버님의 큰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버님이 평소에 너무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조용하신데 화가 나면 무섭다고 예전에 형님이 그랬거든요. 형님의 목소리도 높아지더니 형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큰형 기다리지 말고 윤서 데리고 먼저 집으로 가라. 다시 얼굴 보면 분위기만 어색해진다. 저희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먼저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주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장 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금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이틀 뒤에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은행 대출에서 숨통이 트이자 하나씩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언제 끝나나 싶었던 감염병도 끝나갔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금도 힘이 되었죠. 그리고 포장과 배달 메뉴를 특화해서 매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형님한테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물론 전화가 와도 제가 먼저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이 끝나고 장사도 제 궤도에 올라가고 우리 딸 윤서도 별일 없이 잘 자랐어요. 아이가 너무 빨리 자라는 게 아쉬울 정도로 딸 윤서는 하루가 다르게 너무나도 예쁘게 컸죠. 그렇게 제가 초등학생 학부모를 앞두고 있었답니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도 우리 세 가족이 단란하게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죠. 설날 명절에 시댁에 모였을 때 우리 윤서의 초등학교 입학이 가장 큰 이야기거리가 되었어요. 아이고, 우리 윤서가 벌써 초등학생이 되다니 세월 정말 빠르다. 우리 윤서 입학 기념으로 할머니가 뭘 해주면 좋을까? 신발을 해줄까? 좋은 신발 신고 좋은 학교에 가도록. 신발은 외할머니가 이미 사주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방 사주세요. 이맘때가 정말 제일 예쁠 때다. 자식 새끼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지. 작은 애는 이제 걱정이 없겠구나. 범수 가게도 자리 잡고 윤서도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으니 말이야.
네,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인집이 전세금을 1억을 올린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지난번에 재계약으로 5%만 올려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세에 맞춰서 올리겠다고 하네요. 이사를 가야 하나 싶은데 윤서 초등학교가 걸려 있어서 쉽지 않아요. 아니, 사업한다는 집에 1억 여유자금도 없어? 동서네가 그동안 너무 싸게 있었지. 요즘엔 물가가 너무 올라서 1억이 예전으로 치면 1,000만 원 값어치도 없다니까. 1억 손에 들어와 봤자 뭐 가방 몇 개 사면 없다니까. 아, 정말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지치지도 않는 형님의 돈 자랑은 세월이 7년이나 흘렀는데도 여전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묘하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모처럼 새해 설날부터 언쟁을 할 수는 없어서 저는 그냥 아침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윤서야, 윤서는 초등학생 되면 뭐가 제일 하고 싶어? 저는요, 발레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은 안 된대요. 아빠 가게가 조금만 더 잘 되면 보내주신대요. 어머머, 가여워라. 우리 윤서가 발레가 배우고 싶은데 그 발레비가 없어서 못 가고 있는 거야? 큰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프네. 우리 윤서처럼 이쁜 아이가 발레복 입으면 정말 예쁠 텐데. 네, 저도 그 분홍색 발레복 치마랑 타이즈 너무 신고 싶어요. 우리 윤서가 큰아빠 집에 태어났으면 원하는 발레복 100개는 사줬을 텐데. 우리 윤서가 가난해서 발레도 못 다니다니 불쌍해서 어쩌지? 우리 윤서도 부자 아빠랑 부자 엄마가 있으면 좋겠지? 대신 큰엄마가 발레복이랑 발레 슈즈 사줄까? 아까 1억 타령부터 참고 있던 화가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나한테 돈 자랑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 딸아이를 붙잡고 가난이 뭐고 어째? 저는 설거지하던 쟁반을 냅다 형님 머리를 향해 던져버렸죠. 형님, 지금 애 붙잡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이면 할 얘기 못할 얘기 가려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가 천진난만해도 유분수지. 미치지 않고 어떻게 윤서한테 그런 막말을 해요? 형님은 쟁반으로 머리를 한 대 맞고는 저보다 더 악을 쓰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이게 어디서 쟁반을 던지는 거야? 동서네가 가난해서 가난하다고 한 게 뭐가 막말이야. 방금도 꼴랑 1억 돈이 없어서 징징대던 게 누군데 이래? 아니, 니들 눈에는 우리는 보이지도 않어? 아니, 어른들이 계신 앞에서 며느리들이 치고받고 언성을 높여? 둘 다 그만하지 못해? 어머님도 보셨잖아요. 동서가 제 머리를 쟁반으로 내리쳤다고요. 아주 이제 막 나가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동서네가 돈이 없어서 윤서 발레학원 못 보낸다잖아요. 가난한 걸 가난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부자인 걸 부자라고 말하는 게 뭐가 나빠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있는 현실, 팩트를 말한 것 뿐이잖아요. 윤서도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현실을 알아야죠. 여보, 이제 그만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누가 가난하고 누가 부자야? 나도 더 이상 당신이 하는 부자놀이 장단 맞추기 힘들다고.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도껏 해야지. 우리가 범수네보다 뭐가 그렇게 부자라는 거야? 어? 나는 그저 의류 도매업 하는 소상공인이야. 내가 범수보다 사업을 일찍 시작해서 안정됐다 뿐이지. 무슨 재벌이야. 1억이 무슨 애들 장난감이야? 우리도 당장 1억 마련하려면 힘든 사람들이라고. 제발 이제 억지 좀 그만 부려. 그 부자놀이 하는 거짓말 그만할 때도 됐잖아. 당신 동서네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이래? 당신은 몰라도 우리 친정에서 1억 구하는 건 하루면 돼. 왜 사람들 앞에서 내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미쳤어? 미쳤냐고. 아니, 내가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동생이랑 재수씨 앞에서 이렇게까지 다 까발려야 속이 시원해? 당신 여기서 더 나가면 정말 정신병원 상담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허세를 넘어서 심각한 허언증이라고. 세상에나, 그동안에 형님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형님의 머릿속에서 지어낸 이야기였다니. 저랑 남편은 어안이 벙벙했죠.
순간 전 남친이 생각났어요. 입만 벌리면 구라를 쏟아내던 거짓말 허세 장렬 인간. 알고 보니 형님은 그야말로 제2의 입벌구였던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다 개구라였던 거죠. 어쩐지 돈 자랑은 그리 해대면서 집들이 선물로 10만 원 보태준 것부터 이상했다니까요. 그런데 형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가족들한테까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 형수님, 가족에게 돈 자랑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더군다나 진짜도 아니고 거짓말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돈 자랑을 하시면 우리가 상처받을 거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설마 상처받으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까? 원래 형수님 이런 분 아니었잖아요. 정말 실망입니다. 그런데 형님은 아주버님에 의해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이 다 부풀려진 거짓말임이 드러나서 그런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번엔 또 어떤 연기를 하려는 건지 겁까지 나더라고요. 다들 제 허물만 보이는 거죠? 어머님도 아버님도 당신도 그리고 서방님도 왜 제 돈 자랑만 나쁜 거예요? 서방님, 상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상처. 말 잘하셨어요. 제가 돈 없는 서방님이랑 동서 앞에서 돈 자랑하니까 상처받았어요? 그럼 동서가 아이 없이 10년을 넘게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앞에서 아이 자랑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 건 가족끼리 해도 되는 거예요? 여보, 왜 얘기가 아이 얘기로 흘러가? 당신 지금 흥분 상태야. 오늘은 그만 이야기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여기서 더 나가면 쓸어 담을 수 없어. 정말 큰 실수하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까지 내 밑바닥까지 다 까발려놓고 무슨 더 큰 실수를 할 게 남아있기는 해? 오늘 다 이야기하자고. 내가 당신하고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이제 나이 40 되었어. 내 인생 30대는 오로지 아이를 갖기 위한 인생이었다고. 당신도 어머님도 아버님도 그걸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죠? 아니, 서방님도 동서도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내 앞에서 임신 자랑, 아이 자랑하는 동서한테 눈치 준 적 있어요? 내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요? 동서가 허니문 베이비 가졌다고 했을 때, 윤서 태어났을 때 다들 집안에 경사라고 난리가 났었죠. 그 경사에 저만 웃을 수 없었어요. 윤서가 한 살 한 살 커가면서 가족 모임에 오면 모두 윤서만 바라보고 윤서에게만 집중했잖아요. 아니, 동서는 명절에도 오면 윤서 핑계대고 작은 방에서 쉬기도 했죠. 어머님이랑 동서랑 같이 만나면 동서는 어머님한테 윤서 사진 보여주면서 자랑하기 바빴죠. 그 자랑을 듣고 있을 제 생각은 아무도 안 했죠. 제가 그렇게도 나빠요? 동서도 제 감정 따위 돌아보지 않고 자식 자랑하는데 저라고 돈 자랑 좀 하면 안 돼요? 그게 저만 이렇게 죽도록 욕먹을 일인가요? 앞불싸. 형님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 머리를 쟁반으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형님이 그저 해맑게 철이 좀 덜 든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워낙에 여유있게 자라서 남들 사정이나 이야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만 여겼어요. 아니, 나는 큰애니가 항상 괜찮다고 해서 애 때문에 그렇게 상심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아이 없어도 인생 즐기며 살겠다고 해서 진짜로 그런 줄만 알았어. 우리도 일부러 스트레스 주지 않는다고 일부러 배려한 건데. 아니, 그렇게 아이가 갖고 싶었으면 나한테라도 좀 말을 하지 그랬어. 사실 저 사람이 일부러 말은 그렇게 했어요. 재수 씨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도 자연 임신이 좀 늦어지나 했어요. 마음이 급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재수 씨가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고 나서는 부쩍 예민해지고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난임센터에 다니고 있었어요. 인공수정도 해봤고 시험관 시술도 계속 시도 중이었고요. 괜히 부모님께 먼저 말하면 기대하실까봐 말하지 말자고 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재수씨 임신 사실 알고 나서 식구들 모이면 좀 과장되게 이것저것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관심이 재수 씨한테만 가니까 그러려니 저도 크게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허니문 베이비, 저는 결혼하고 4년째 아이가 없는데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임신했죠. 저는 그때만큼 제가 한심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동서가 윤서 유치원 재롱잔치 할 때 나보고 오라고 했지. 그때 처음으로 시험관 시술로 임신이 되었는데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유산됐었어. 유산하고 난 다음 날이 윤서 재롱잔치였고 가족 단톡방에 윤서 재롱잔치 사진으로 도배되었지. 그때 내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알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 단톡방이 있었거든요. 저는 매일 인사처럼 딸 윤서의 사진을 올렸거든요. 왜 아이들은 매일 다르잖아요. 아이가 옹알이를 하고 뒤집기를 하고 그러다 기어다니고 어느 날 소파를 잡고 일어나고 그리고는 걷기 시작하고 아이를 키우는 매일매일이 너무 놀랍고 신기한 나날이었거든요. 시부모님들도 매일 올리는 사진이랑 동영상을 너무나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그 사진과 동영상을 보는 형님의 심정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어찌 보면 제 자식이 너무 예뻐서 눈이 멀었었네요. 그 이후에도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온통 제 자식 자랑만 하고 있었어요. 명절 때도 모이면 당연히 제 딸 윤서의 재롱잔치가 화제의 중심이 되었죠. 형님, 그럼 윤서 돌잔치에 일부러 결혼기념일 여행 잡으신 거예요? 그런 이유였어요? 맞아. 동서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윤서 태어나서 돌까지 매일같이 가족 단톡방에 아침 인사처럼 윤서 사진을 올렸어. 매일 나는 눈 뜨면 윤서 사진 보고 기뻐하는 시부모님들 반응을 봐야 했지. 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걸 남편 빼놓고는 아무도 모르더라. 아예 내 존재는 잊혀진 것 같았어. 그런데 친척들 다 모이는 돌잔치에 내가 가면 듣는 얘기가 너무 뻔할 거 아니야. 아무리 시부모님들은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머지 친척들은 어디 그래? 또 다들 한마디씩 하겠지. 그게 불보듯 뻔한데 돌잔치에 갈 수가 없지.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제 생각만 했네요. 우리 딸 돌잔치에 맞춰서 여행 잡고 자랑하신다고 제가 섭섭하다고 했네요. 우리 그때 이탈리아는커녕 그냥 제주도에 있었어. 그때 내가 용하다는 도라루방은 다 찾아다녔어. 제발 나한테도 아이 한 명만 점지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 그때 동서에게 준 도자기 인형도 제주도에서 산 거였어. 아이고, 내가 더 살폈어야 했는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 미안하다 큰애야. 나는 큰애가 워낙에 해맑고 나이에 비해 철이 없다고만 여겼지. 그래서 가끔은 과하게 작은 애한테 자랑을 해도 그러려니 했다. 어머님, 저도 살려고 그랬어요. 저라고 윤서가 예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형님,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형님은 항상 인생 편히 즐기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윤서를 봐도 별로 예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이를 원래 안 좋아하신다고 오해했어요. 한 번만 형님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면 됐을 텐데.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게 전부가 아닌데. 아이를 키우면서 어른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직도 한참 멀었네요. 지금까지 형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모르고 제가 오히려 철없이 굴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재수 씨가 알고도 모른 척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중간에서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인공수정이랑 시험관 시술이 여자들이 특히 힘든 과정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과장해서 자랑하는 걸 모르지는 않았지만 재수 씨랑 윤서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임신만 되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던 이유도 있었고요. 아니야, 형. 내가 형이랑 형수가 우리를 많이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충분히 표현 못했던 것 같아. 내가 중간에서 형수님 마음을 좀 헤아렸어야 했는데 미안해.
죄송해요, 형수님. 저와 남편은 형님이랑 아주버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어요. 나이만 먹는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결혼하고 7년이 지났으니 형님은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오는 순간부터 7년 동안 내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겠죠. 하필 또 우리가 허니문 베이비였잖아요. 형님은 한 번 터진 울음이 쉽게 멈추지 않더군요. 그동안 쌓인 섭섭함과 힘들었던 시간들이 짧지 않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주버님은 울먹이는 형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원래 9개를 다 가져도 하나가 부족하면 그 나머지 9개가 보이지 않는 법인데 그게 인지상정인데 그저 철없고 질투심만 많다고 생각했네. 생각해보면 큰애가 처음부터 저러지 않았는데 그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점점 심해지는 것만 탓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제 잘못이 커요. 이제부터라도 알았으니까 좀 더 조심할게요. 그날 그렇게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고 며칠 후 형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셔서 형님네로 갔어요. 그러고 보니 새로 이사를 한 형님네에 가본 적이 처음이더라고요. 결혼하고 초기에 한번 가본 이후에는 항상 아이가 있어서 가족 모임이 있으면 시댁에서 모이거나 밖에서 외식을 했었으니까요. 형님네 집은 정말로 50평 아파트였어요. 형님이 아이를 위해 준비한 방을 보여주시더군요. 내가 한 자랑이 아주 황당하지는 않지? 우리 집이 넓긴 하지? 네, 그러네요. 집이 너무 넓고 좋으네요. 형님은 지금도 계속 시험관 시술 시도 중이신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2번이나 유산했어. 몇 달 전에는 3개월째 유산돼서 너무 충격이 컸고.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는 이야기 했었어. 그때는 5개월만 되면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하려고 준비했었거든.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서 애기용품을 모두 다 샀잖아. 너무 힘드셨겠네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사과하려고 동서 부른 거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동서보다 5년이나 더 살았는데 너무 속이 좁은 사람이었어. 사실 동서 처음 만날 때 내가 33살이었잖아. 나도 어렸어. 상견례 때는 동서 인상이 좋아서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 그건 진심이야. 내가 여자 형제가 없어서 여동생이 있었으면 했거든.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동서가 임신이라고 시댁에 와서 말하는데 정말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더라고. 그 이후부터는 시부모님도 동서 입덧한다고 일도 음식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심술이 났어. 질투심도 나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하든지 동서도 좀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싶었나 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지만 그렇게 한번 시작하고 나니까 나도 멈춰지지가 않는 거야. 내가 너무 속 좁은 형님이었던 거 나도 인정해. 말로 상처 많이 줘서 정말로 미안해. 형님과 저는 서로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형님은 미안하다며 윤서와 저에게 선물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동서 열받으라고 일부러 쓰던 물건 준 것도 맞아. 내가 너무 치사했지? 네, 그건 정말 제대로 열받게 하신 거 맞아요. 남편이랑 저랑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받은 거 쓰레기통으로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미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형님과 저는 상견례장에서 했던 약속을 이후에 제대로 지키게 되었죠. 수영, 화영, 자매처럼 마음을 주고받는 동서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전세금 1억을 또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시아버지의 생신이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제 큰애랑 작은애랑 별일들 없는 게냐? 오히려 다들 조심해서 조용하니까 영 심심하구나. 이그, 며느리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이제 우리 집안 행사에
자랑질은 금물이다. 알았지? 이거 어쩌죠? 아무리 그래도 이번에는 제가 자랑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형이 나서는 거야? 그럼 나도 참지 않을 건데? 이제 며느리들도 아니고 아들들이 나서서 경쟁이야? 일단 들어는 보자. 아버님 생신 선물로 아주 큰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임신했습니다. 그것도 자연 임신 3개월이라고 해요. 이제는 숨기지 않고 축하받을 수 있을 때 자랑하려고요. 어머나, 정말요? 너무 축하드려요. 정말 아버님 생신 선물로 너무 큰 선물이네요. 형님, 오늘 발표하려고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조금 섭섭한데요. 자랑하고 싶은 거 참느라고 혼났어. 그래도 가족들이 모두 모인 데서 깜짝 발표하는 거 해보고 싶었거든. 어머님, 이건 좀 자랑할 만하죠? 세상에나, 자랑할 만하고 말고. 에고, 큰애야, 너무 축하한다. 아주 집안의 경사다, 경사. 아까 네가 참지 않겠다는 건 뭔데? 오늘 특별히 내가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라. 그래,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해서 곧 형한테 빌린 돈 갚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이자도 원금도 주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했거든. 이제 형도 아이가 생겼으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거야. 아무리 부자라도 말이야. 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일들이 형님네와 저희 모두에게 생겼어요. 임신과 육아는 제가 형님보다 선배라서 이것저것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죠. 제 딸 윤서도 형님의 아기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형님의 임신과 앞으로의 출산이 저희 집안의 최고의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형님이 무사히 출산까지 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